저번 주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가지 못하여 주말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주말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늘이 어두컴컴합니다. 평소라면 2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 막혔고 예상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올 때마다 익숙치 않은 곳, 그리고 매번 달라지는 이곳. 중축이 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지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들과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전 이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다가가서 모든 일을 도와드렸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결국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을요. 주변에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지만 왜 우리들은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이를 핑계로 다음에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수년, 수십 년이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평범한 평일 아침입니다. 이 동그랗게 생긴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전에 제가 대리운전을 할 때 타고 다니던 전동휠입니다. 바퀴가 하나뿐이라 타기 어려워 보이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센서로 인하여 하루 정도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와는 다르게 바퀴 크기가 커서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가지 않고 부피 또한 작아 휴대하기 좋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나와 함께 해준 고마운 녀석입니다만 제가 인생 패배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 녀석도 저와 함께 멈추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대리운전을 했었을 때 일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꽤나 오래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동휠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 날개뼈, 팔, 다리 등을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 이유는 달리던 도중 전동휠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했고 결국 전원이 꺼지면서 그대로 보도블록으로 날아갔습니다. 만약 보호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에서 피를 토했었으니까요. 예, 부모님 제가 여기 하동마을 앞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생기는 고충인데요. 식당 하시나봐요. 아 저요? 예, 예. 예, 저는 식당이에요. 아, 대부분 예의 바르신 분들이지만 100명 중 1명 정도 만나게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사불성, 욕, 직업 비하, 폭행, 도둑과 노예 취급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특히나 마지막으로 막말했던 사람의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며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상황 속에서 함께했던 전동휠을 창고에서 다시 꺼낸 이유는 대리운전을 다시 하기 위해서가 아닌 당근마켓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던 이유들 뿐만이 아닌 스스로 느끼고 생각해서 대리운전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해보기로 결심했기에 이제는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려 정든 녀석을 떠내보내려 합니다. 판매하기 전 바람도 넣어주고 충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야외로 가지고 나와 마지막 주행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전동휠로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 타보았을 때는 센서가 아무리 중심을 잡아줘도 서 있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도 하고 연습도 하면서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이 넘어졌고 그로 인해 흠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단단하고 뛰어나 속은 멀쩡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끝내고 당근마켓에 올려줍니다. 새로운 주인도 돈 많이 벌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라면을 먹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저는 와이프 월급에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에게 나가는 지출비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똑같은 식단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물을 많이 넣어 추가로 김치를 넣어주고 청양고추와 파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넣어주는데 마트에서 산 계란이 신선하지 않은지 계란 30개를 먹는 동안 80% 이상의 계란의 노른자가 터졌습니다. 아픈 닭들이 낳은 알인 것 같았습니다. 인생 패배자의 삶을 청산하기로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으며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볼 예정입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아닌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해보자. 조금 있으면 지게차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집에서 공부를 해도 가능하였지만 지게차 실기시험은 직접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코스, 팁 등을 공부했지만 실전은 다르기에 중장비 면허학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게차 시험 코스를 연습하는 데에는 1시간에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는데 지금은 이벤트 기간 중이라 1시간에 8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듣는데 돈이 없는 저는 2시간만 교육받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교육장에 도착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였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거나 저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를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네, 벤치야. 아, 네. 거기 계시면 선생님 찾으시죠. 아, 네. 대부분 굴삭기 교육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 후 굴삭기 교육을 들을 예정이라 미리 보는 미래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게차 교육을 2시간 받고 나왔는데 집에 가기 전 지게차 강사님을 역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날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한 강사님은 저에게 카풀을 제안하셨고 얼떨결에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풀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강사님은 최근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교육 강사로서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이야기하였고 저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 후 생각도 정리할 겸 근처에서 산책을 합니다. 지게차 운전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정교했습니다. 2시간 연습만 가지고 내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미리 걱정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시험에 합격할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인생 패배자가 아닌 뭐든 해보자의 삶이 되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뭐든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